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가 목사 안수식을 열고 신임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열린 자세를 갖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등 교계가 연합해 다출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건강한 가정의 회복만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회 건강가정 다출산 범국민대회가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건강가정 박람회, 다출산 캠페인과 퍼레이드, 다출산 선언문 선포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이사장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구호만 외치고 행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면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라는 인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인식, 문화의 변화 없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건강가정 다출산 홍보대사로 개그우먼 김지선 씨 부부가 위촉됐습니다. 주최 측은 김지선 씨 부부가 4명의 자녀를 두고 건강한 가정을 이뤘다고 평가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며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300여 시민들의 퍼레이드 행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시민들은 서울시청 일대를 돌며 건강한 우리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신임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의종으로 부름받은 39명의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믿음의 종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2016년도 목사 안수식 및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목사 안수는 교단 내 여의도 지방의 소속 27명과 전국 지방의 12명 등 총 39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영훈 총회장은 안수 대상자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장차 것이 되어질 것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안수 대상자들은 임직자 서약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교단과 지방회 임원들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선 안수 대상자였던 허윤환 목사가 첫 축도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신임 목회자들은 선교의 열정을 늘 마음에 품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목사 임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사모로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목회자 옆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으로 희생된 여성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면서 남녀 간 혐오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는 피해 여성을 추모하는 문구가 담긴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여져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입장이 설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22일 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이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힘써야 한다며 내부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이 공론화된 지 5년째를 맞는 오는 8월에는 피해자 추모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 늘리고 여군 모집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현역병이 전투에 대비한 교육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소위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해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마가 놀이공원에 놀러간 사이 집안에 홀로 방치돼 있던 2개월 남자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22살 김모 씨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고 아들이 곤히 잠들자 얼른 다녀올 생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집에 온 건 8시간이 지난 후였고 2개월 된 아들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적이거나 악의가 담기지는 않은 육아 지식이 많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 학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등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 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물인터넷은 각 사물이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작고 통신 빈도가 낮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 사물인터넷 전용 요금제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C.S. 루이스 이후 21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최근 신간 무신론의 진짜 얼굴을 펴낸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지난 40여 년간 기독교 철학과 종교를 주제로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교 등 전 세계 유수 대학에서 강연을 펼친 인물입니다. 온누리교회와 GNM 공동 주최로 열린 강연회는 참석자들로부터 사전 접수한 질문에 라비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이 존재하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비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할 때 그런 일들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see, we have to find an absolute. What is an absolute? It is simply a point of reference that is unchanging. 라비는 또한 오늘날 젊은이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세태를 지적하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s it impossible to believe that an infinite God can introduce pain to remind us that something is wrong? And He gives you the strength to go through it. God does not conquer in spite of pain. He conquers through it. 한편 이날 강연에는 라비 외에도 샘 엘버리 목사와 오스 기니스 작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특히 샘 엘버리 목사는 강연 도중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혀 좌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성애자도 다른 이성을 보고 간음을 품은 죄가 있듯이 동성애자도 그런 성적 죄악을 가진 사람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에 한 참석자가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국교회 미디어 전략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 정기포럼에서 중앙대 이민규 교수는 미디어를 적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선 소셜미디어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열린 자세로 소셜미디어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스미디어랩 옥성삼 원장은 한국교회 차원의 위기 대응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전문적이라며 총회와 연합기관을 넘나드는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언론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총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회 연합기구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중생 딸을 숨지게 한 뒤 약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 전부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범죄 원인을 딸에게 전가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도시 따이따이 지역에서 사역하다 20일 새벽 괴한에게 피살당한 고 심재석 선교사의 장례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장으로 집행됐습니다. 기감 선교국은 23일 오전 10시 필리핀 현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현지로 급파된 우리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자택에서 일어난 만큼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 검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촌성결교회 이정임 목사 은퇴식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신촌성결교회 성봉채플에서 열립니다. 이날 은퇴식에서는 원로 목사 추대식과 더불어 박노은 후임 목사 취임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측은 지난 25년간 교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에 감사하며 이정임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성령신학연구원이 오는 26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령운동과 신사도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막스 터너 박사가 참여하며 김동수 교수와 조재천 교수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